자, 고배 법칙입니다. 자, 문장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문장에. 좀 전에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이번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조금 전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명 고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제 3번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집이 있어요.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그린 겁니다. 잘 보시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하나가 있죠. 오케이? 자, 각각의 길을 제가 1,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1번, 2번 길이야. 자, 마찬가지 학교가 있고요. 도서관이 있는데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잘 보시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의 이름을 A, 이 길의 이름을 B, 이 길의 이름을 C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랍니까? 문제에서 집에서 출발해요. 집에서 출발한 다음에 중간에 학교를 들려요. 학교를 들렸다가 마을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크게 2가지로 쪼개볼게요. 첫 번째, 집에서 일단 어디로 가야 돼? 학교로 가야 돼. 이것을 사건 A로 잡아.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사건 A. 두 번째,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B라고 일단 찾겠습니다. 경우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1번 길 또는 2번 길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길 또는 2번 길을 가면 돼. 자, 그런데 만약 내가 1번 길로 갔어. 이때 학교에서 마을 도서관까지 가려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A번 길 또는 B번 길 또는 C번 길이니까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겠죠.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자, 마찬가지 내가 2번 길을 택했어. 2번 길을 택했다면 마찬가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A의 길을 가든가 B 길을 이용하든가 C 길을 이용하든가.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을 따지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A, 1B, 1C, 2A, 2B, 2C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로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다고요. 왜? 1번 길 또는 2번 길.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똑같습니까? 3가지씩으로 똑같기 때문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3이죠.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이게 바로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사건 A는 뭐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1번 길, 2번 길.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야. 몇 가지 경우에? 3가지 경우야.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2가지에 대해서 각각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일어나니까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2하고 3을 어떻게 해서? 곱해서 우리는 6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사건 A하고요.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동시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 사건 A도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동시에 마을 도서관까지 간다라는 말은 동시간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간 다음에 연속해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동시에라고 하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좀 전에 합의 법칙을 언제 쓰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았듯이 곱의 법칙을 언제 쓰면 좋냐라고 할 때는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가장 눈에 띄게 쓰면 되시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말이 들어가도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법칙을 떠올리자? 곱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요.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된다. 이때 동시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 시간대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면 돼요. 즉 연속해서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고요. 문장 속에 동시라는 말 빼고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말이 들어가도 고배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느 분식점에요. 5종류의 김밥이 있고요. 3종류의 라면이 있습니다. 분식점에서요. 김밥하고요. 라면을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하나씩 골라야 돼요. 자, 김밥이 몇 종류요? 5종류예요. 그 다음에 라면이 3종류. 그러면 김밥을 하나 골라요. 몇 종류? 5종류. 라면을 하나 골라요. 3종류죠. 김밥을 하나 고르면 라면을 몇 가지 고를 수 있어요? 3가지 고를 수 있죠. 2번 김밥을 고르더라도 3가지. 3번 김밥을 고르더라도 3가지. 그러니까 5하고 3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곱하면 되겠죠. 총 몇 가지? 1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